우리가 지금 부동산 노포니까 생각해보면 그런 시장도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시장이요? 어떤 거냐면 집값이 떨어졌을 때 해야 될 일이 있었는데 부룡님도 사실 집값이 떨어졌던 그 시기 2011년부터 네. 뭔가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했던 게 뭡니까? 저도 너무 다양해서 딱 뭐라고 말하기는 뭐한데 첫 번째 그냥 제가 그냥 했던 거 그냥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은요. 첫 번째 오피스텔 투자했어요. 오피스텔 투자. 첫 번째. 오피스텔 투자를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경매를 했어요. 왜냐면 어차피 시장 자체가 별로 좋지 않으니까 아무래도 가격을 싸게 살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급매물 투자. 정말로 돌아다니다 보면 정말 싸게 나온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한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뭘 했나 생각을 해보게 되면 그때 갭 투자죠. 전세 가격이 오르니까. 근데 지금 와서 제가 이제 느끼는 감정인데 이거는 아마 지금 투자하시는 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너무 할 게 많았어요. 너무 할 게 많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돈을 많이 벌었다는 느낌은 없는 것 같아요. 이것저것 막 시도하다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그냥 가지고 있었으면 돈 됐는데 라고 하는 것들을 그때 그냥 덜썩덜썩 팔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좀 많아서 근데 그 대신 그때 많은 거를 깨달았었죠. 그냥 무조건 빨리 하고 무조건 돈이 된다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 가장 효율적인 거를 뭔지를 고민하고 찾는 또 그 당시에도 공부가 있어야 되는구나. 되게 그랬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마음이 되게 급했었던 것 같은데 어떤 분이 이렇게 질문하셨네. 박엄니오님이 다시 침체장이 온다도 그렇게 하실 건가요? 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그때 당시에는 그게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했거든요. 그러니까 크게 바뀔 것 같지는 않지만 비슷하게 저도 침체장 때 오히려 저는 되게 바쁠 것 같아요. 뭐 바쁘게 했다고 하니까 좀 의아합니다. 지금 하락장에서는 다 쉬어야 되는 거 아니야? 다들 그렇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게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리는 편인데 사실 상승장 때 막 지방 전국 돌아다니면서 부동산 막 구입하고 막 서로 막 경쟁하고 이런 거는 아니에요. 확실히 그건 확실히 아닌데 저 같은 스타일에는 되게 좀 편하게 그때는 경쟁들이 좀 떨어지니까 편하게 하지만 막 길거리에 널려 있는 물건들이 상당히 좀 많아 보인다 그럴까요? 그런 느낌이라서 되게 바쁘게 움직였던 것 같아요. 이건 개인적인 느낌인 거죠. 그러면은 계속 떨어져 가고 있는 것들을 관찰했을 때 이 지역에 되게 집중했던 지역이 있을까요? 너무 떨어져가지고 지금 쳐다도 안 보는 지역이 있어서 뭐 지금 대구 같은 경우는 지금 투자자가 들어간다라는 얘기도 있지만 그때 당시에도 아마 떨어지는 지역 그러니까 칼날이 이제 떨어질 때 잡지 말라고 하는데 기어코 또 거기 가서 이제 투자를 하고 싶기도 하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하락장일 때 관찰하고 직접 투자했던 지역이 어디인가요? 저요? 네. 일단 오피스텔 쪽을 했던 곳들은 부천 쪽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부천하고 일산. 오피스텔이 많은 동네이긴 하네요. 그쵸. 중동 신도시, 그 다음에 일산 신도시. 어떤 분이 지금 질문 속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요즘 시기에 신규 분양하는 오피스텔도 괜찮을까요? 라는 질문이 있었는데, 그 당시 상황에서 저는 그거였었어요. 신규 분양하는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분양가가 높았어요. 근데 이제 월세도 좀 올라가고, 그러다 보니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 수익률을 따지다 보니까 신규 분양하는 오피스텔이 별론 거예요. 근데 그때 쭉 보다 보니까 그때 오피스텔 중에서 원룸 오피스텔이 정말 안 오른 거예요. 정말 안 오른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기축 오피스텔이죠. 그게 더 매력적으로 느낌이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축 오피스텔을 또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중에서 싸게 사는 방법을 또 찾아야 되잖아요. 싸게 사는 방법을 찾아야 되다 보니까 그때 생각했던 게 이제 급매물 또 이제 이 오피스텔 투자했다가 그 전에 투자했다가 굉장히 이제 질려서 막 던지고 나가고 싶은 분들 이런 급매물이라든지 또는 이제 그때 나오는 그 경매 뭐 1, 2, 3번 5, 6, 7, 8 이렇게 뭐 이렇게 엄청 많았잖아요. 그런 것들 의외로 많았죠. 저 입찰 많이 다녔던 것 같은데. 1번, 2번, 3번 해가지고 막 나왔던 것들. 엄청 많이. 그런 것들을 하러 다니기도 하고. 오히려 기회가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막 답답하게 하고 그러신 분이 혹시 있다면 그거는 내가 해본 경험이 없거나 무엇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직접 경험해보지 않아서 그런 건데 그때 보시면 제가 장담하는 건 딱 하나예요. 할 거 은근히 많아요. 그리고 부천하고 일산에서는 이제 급매물이라든지 경매를 하셨다고 하는데 그럼 그거 매도하셨나요? 매도했죠. 금세 매도합니다. 금세 매도해서. 그래서 나중에 어떤 상황이 발생됐냐면 이게 이제 약간 좀 노포 같은 분위기니까 나중에 또 느낀 거예요. 너무 빨리 들어가도 문제다.
그러니까 여러분요. 상승 신호 확인하고 들어가도 되는데. 맞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제 나름대로 이제 분석하는 거 좋아하고 그러니까 분석했어요. 아, 이거 이제 오를 수밖에 없다. 딱 들어갔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올라요. 뭐 예를 들어서 월세도 오르고 또 그러다 보니까 매매가도 슬금슬금 올라요. 그러다 보니까 한 1, 2천 수익이 나요. 뭐 예전에 그 상승장은 뭐 1억, 2억 이렇게 수익이 나지만 침체장은 그런 수익이 나는 동네가 아니니까 한 1,000만 원, 2,000만 원 수익이 난다라는 생각이 들면은 또 그걸 갖다가 그래 지금 장이 그러니까 하고 냉큼 팔아요. 그러면 그때쯤 되면은 또 뒤늦게 뭐 오피스텔이 돈이 된다, 어디가 돈이 된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전세계 투자가 돈이 된다 이러면서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내가 팔고 난 뒤에 또 올라요. 그때의 그 느낌? 분위기? 그 약간 좀 좌절감 같은 거 있죠? 그런 것들이 생기면서, 도대체 타이밍이 왜 이랬지? 근데 타이밍을 이제 지금 와서는 그렇게 생각하죠. 타이밍을 맞춘다고 절대 못 맞춘다. 절대 못 맞춘다라고 지금은 생각을 해요. 제가 그래서 많이 얘기하는 게 사람을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몰려온다라고 하면 이제 조금 더 보유해볼까? 뭐 이러면서 가져가야 되는데 그때는 그냥 조금 돈이 좀 됐어? 그러니까 빨리 털고 한번 되게 물린 적도 있었으니까 빨리 털어야지.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했다가 속상했던 이런 부분들이 생각이 많아졌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그러다 보면 또 어떤 분은 그런 생각 하실 거예요. 계속 가지고 있으면 되지 않느냐. 그게 안 된다니까. 그게 안 돼. 그게 안 된다니까. 쉽지 않아요. 요즘요 유튜브나 어떤 강의할 때 보면 초보가 더 초보를 가리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는 건 중요해. 수익이 낮냐고. 이게 수익 타이밍도 중요한데 수익은 얘기 안 하고 사는 타이밍하고 종목 타이밍을 그렇게 얘기를 해요. 맞아요. 이게 뭐예요? 초보가 더 초보를 가리키는 이 상황 어떻게 이게 구별해야 되나요? 근데 그렇다고 또 저희가 그걸 가지고 또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근데 이제 분명한 거는 실제로 이론상으로는 맞는데 현실상으로는 안 되는 상황들이 되게 많이 발생하고 특히 아까 지금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걸 갖다 계속 가지고 있으면 되냐라고 표현하셨잖아요. 가지고 있는데 좋은 게 보여요. 그래서 팔게 돼요. 그래서 팔게 돼요. 그리고 뭐 저도 화락장에서 오피스텔 했던 거를 최근에 팔았어요. 최근에 이제 왜 팔았지? 임대사업자 발소돼서 팔았구나. 하는 타이밍이 그게 뭐 돈이 그걸 팔아가지고 제가 뭐 재투자를 하고 그런 걸로 예전에는 매도 타이밍을 잡았는데 지금은 이제 어떤 세금적인 문제로 이렇게 되니까 네. 이 매도 타임 같은 경우 잡아서 이제 수익이 생기는 거에 대한 거는 신의 영역입니다, 여러분. 맞아요. 신의 영역이에요. 그거는 저 꽤 오래 했다고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지만 그 오래 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타이밍 잡아본 적은 거의 없어요. 그것도 뒷걸음치다가 잡은 거. 이게 부동산 노포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얘기해드립니다. 솔직히 진짜. 타이밍 잡은 적은 없어요. 뭐 이렇게 보면은 사는 타이밍은 잡을 수 있을 것 같아. 사는 게 제일 쉬워. 그게 제일 쉬워요. 사는 건 제일 쉬운데 이제 매도를 이제 언제 하겠다. 하나도 할 수가 없다니까. 말이 안 나온다. 못 맞춰. 근데 여러분들한테 진짜 얘기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보세요. 여러분들 그동안 투자를 해보신 분들도 있고 안 하신 분들 그냥 또는 이제 공부만 하신 분이 있는데 우리 2014년 15년도에 유행했던 투자를 생각해 보면은 일단 갭 투자의 전성기가 있었어요. 14년 15년. 네, 그때 전성기가 있었어요. 네. 그리고 그 직후에 분양권 투자가 전성기였어요. 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강남 재건축 아파트가 엄청나게 올랐어요. 네. 서울 아파트가 미친 듯이 올랐어요. 네. 그리고 난 다음에 서울 아파트가 미친 듯이 오르니까 주변이 오르기 시작하면서 경기도가 올랐고요. 그러다가 지금 인천까지 왔고 뭐 안산 뭐 이런 데까지 가다가 지방으로 넘어갔잖아요.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그때 내가 전세계 투자로 돈을 뭐 이렇게 해서 투자를 해서 가지고 있어요. 그거 계속 가지고 있으면 올라간다는 거 알아요. 안다고 쳐요. 근데 그 이후에 시장에서 뭐라고 떠들었냐면 강남 재건축이 대세다. 서울 아파트가 제세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안 팔 수 있냐고요. 그리고 시장에 계속 있다 보니까 보여요. 부룡님이 가끔가다 이런 말씀인데 무주택자 집 사라고 그냥 그 안에 있어 보라고 그렇게 되거든요. 이게 보이니까 이게 이제 그거를 빨리빨리 전환을 시키면서 이제 돼야 되는데 지금 여러분이 이게 플로어를 얘기를 하셨는데 갭 투자, 분양권, 재건축, 서울, 주변 경기도, 지방 이거요. 반복되는 것 같은데요? 네, 반복돼요. 이거 순서대로 다녀도 다음 장에 여러분 부자 될 수 있습니다. 순서대로 가도. 그러니까 이 지금 순서대로 이렇게 되는 이유를 알려고 노력하시는 게 되게 중요한 건데 지금 타이밍을 잡으려고 그러고 그 다음에 어서 들은 얘기 가지고 그냥 하려고 하는데 그 얘기 들으셨으면은요 한 50%만 받아들이세요.
50%만 받아들이고 그때 상황에서 그게 50% 수준에서 내가 이거를 그대로 가야 될 건지 말아야 될 건지를 그때 상황에 맞춰서 또 그때 등장하는 또 수많은 또 전문가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의 얘기들을 좀 공유하고 들으면서 스스로 판단하시면 돼요. 그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요. 뭐 근데 순서 알고 공부해도 지금 여기 뭐야? 티켓님, 티켓님 순서 한번 알려주세요.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적으세요. 갭투자, 분양권, 재건축, 서울, 경기, 지방. 이렇게 되는데. 그 중간에 재개발이 들어가죠? 재건축, 재개발.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 쪽은 이제 어떤 상품적인 문제를 얘기했고, 세 번째. 그러니까 갭투자, 분양권, 재건축, 재개발은 상품적인 얘기고, 서울, 주변, 지방 이거는, 지역적인 문제예요. 지역적인 문제인데, 제가 이거 투자를 해봤을 때, 제 순서네요. 경매, 갭투자, 분양권, 재건축, 재개발 이렇게 갔긴 했네요. 근데 그 내용을 제가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IMF님을 인정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그 내용이 제가 제 책이었던 상승신호, 하락신호에 있는 내용을 잘 보시게 되면 지금 이 순서예요. 아, 그래요? 이 순서예요. 소름. 저 잘 따라한 거예요? 그럼요. 잘 따라한 거가 아니라 그만큼 시장을 제대로 보고 거기에 맞춰서 움직였다는 얘기죠. 근데 그때 이제 상승 신호, 이제 턴하는 신호를 지금 상승 신호, 하락 신호를 잘 따져봐야 되는데, 그러면 지역적으로 했을 때 서울, 주변, 지방 이렇게 갔긴 했어요. 네. 경기도하고 서울하고 동시에 제가 조금 포진해서 하고, 그 다음에 지방을 보긴 했는데, 저는 지방에 많이 투자는 안 했습니다. 어차피 서울, 경기도가 저희 터전이고, 그렇기도 하고, 지방 투자했을 때 뭐, 그러신 분들이지만 제 구력과 제 자산과 가치를 봤을 때는 그게 더 지키는 거나 어떤 상품적인 거나 세금적인 게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지역 같은 경우에도 서울, 주변, 지방 이것도 사실 다음 장에서도 펼쳐질 것 같습니다. 전 동일하게, 그러니까 동일하다는 표현을 또 오해하실 수 있으니까 유사하게 진행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게 자세히 그걸 또 보잖아요. 그럼 다 보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욕심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 같아요. 시장 상황이 침체장이니까 집 안 사니까 전세 가격이 오르고 그러니까 갭 투자가 늘어난 거고 전세 가격이 너무 오르니까 집 사라고 정부가 유도해가지고 분양권 투자나 이런 것들이 유행하게 되는 거고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는 거니까요. 지금 제재 넘어가고 경매 아닐까 이렇게 질문하시는데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요? 이게 제재 넘어가고 경매 아닐까요라고 하는 부분을 질문하시는 건 좋아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제재 다음에 제재가 막 분위기가 이렇게 달아오르고 뭐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 이후에 지금 현재 시장 환경이 어떠냐, 그랬을 때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움직임이 나타날 거냐,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집중해 보세요. 그러면 그 과정에서 연결고리가 경매냐, 뭐 제재냐, 아니면 분양권이냐, 이게 자연스럽게 연결되거든요. 일단은 제재가 넘어간다고 하기 전에 제재가 유행하는 시기가 아무래도 신축이 될 것들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신축 아파트가 비싸지니까 그 다음에 신축이 될 것들을 찾는 과정인 거고, 더더구나 서울 수도권 같은 경우는 물량 자체가 많이 부족하고 오래된 주택이 많으니까 제재가 유행하게 되는 거겠죠. 근데 그 상황에서 시장이 되게 안 좋아지는 상황이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잖아요. 시장이 안 좋아지는 상황이 나타나고 이게 계속 이어지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은 결국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해서 돈 벌고 싶잖아요. 그때 나타나는 현상이 급매물을 찾는 거예요. 그 급매물을 찾는 과정에서 지금 현재 집값이 뭐 예를 들어서 10억인데 9억짜리 없나? 8억 5천짜리 없나? 그러다가 그 다음에 나가는 생각이 뭔지 아세요? 그러면은 8억 5천, 7억 5천짜리 만드는 게 경매라는 기술이 있네. 이렇게 되면서 경매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그러면 경매에 대해서 어렵다던데 경매 공부해볼까? 이러면서 또 경매 투자자들이 조금 이제 세상으로 더 이렇게 나오는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제재 넘어가고 난 다음에 경매다라고 하는 공식으로 가버리면 안 되고요. 이 제재가 지금 유행하는 지금 현재 상황의 분위기에 지금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느냐. 이제 그랬을 때 대부분의 움직임이 비슷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침체장 때는 경매가 유행하게 되어 있어요.